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쌤 조성선입니다. 지난 제4강에서 강충현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전략에 대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선진국과 선진대학의 4차 산업혁명으로 파생되는 제 문제의 보완책으로 우리 교육, 융합교육 등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강충현 교수의 마지막 강연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시청하시겠습니다. 이게 학생 중심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 중심 교육 진짜 잘못돼 있죠. 교권을 짓밟는 학생 교육 중심 교육이 돼버렸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전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할게요. 예. 학생 중심이라는 게 바로 이거에 자율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에 대한 거지 인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엄청나게. 자, 왜 그러면 이렇게 버리냐. 20세기 교과서 시대는 이미 끝났다.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로 3년 전에 했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이것이 역사적인 변화를 지금까지 잠자되어 있던 것에 세계 이슈거리를 터뜨렸던 계기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AI 시대라는 건 이미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선진국가가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을 한국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미래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가장 중심적인 핵심에는 한국이 존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게 최근의 일인데 하버드 대학의 최고 인기학과가 바로 철학과였어요.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에도 와서 그 교수가 베스트셀러하고 경쟁이 했죠. 예, 정의라는 거. 근데 그 강의가 폐강 직전까지 몰려가고 있어요.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이게 미국도 이 변화의 속도에 대해서 너무 빨리 변하니까 미국도 당황하는 거예요. 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영국이 오히려 뒤쳐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뒤처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리얼리티하게 현실을 살아남으려면 현실이 변화되는데 우리가 취약점을 인식하고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스탠퍼드 대학이 바로 지금 했던 그걸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 수업이 어떤 거냐면 아주 보면은 웃겨요. 한마디로 석박사 과정에도 프로젝트 수업을 해요. 그게 바로 왜 웃기느냐. 마치 우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스탠퍼드나 이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서 에콜 40이나 이런 대학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가는 거, 만들어가면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교수가 참가를 안 하고 뒤에 빠져 있어요. 단지 진행하다가 모르면 교수가 어드바이스 해주는 겁니다. 멘토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왜? 교수는 해봤으니까. 이건 이제 미래의 교수, 지금 현지들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살아남는 그런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교수는 뭐냐? 이론에 박식한 교수 인기 없습니다. 오히려 애들한테 관심 없어요. 지금 뭐냐? 얼마만큼 실패를 많이 해봤습니까? 그거요. 얼마만큼 교수님 실패해 보셨어요? 그 실패담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실패담을. 근데 과거 같으면 교수가 실패봐? 이거 망치로니까 뭐요? 덮어 그거잖아요. 아니요. 이제는 그걸 자랑스럽게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바로 4차 산업 공부 방법이 바로 이제 하나씩 짧게 얘기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과 분석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억 속에 있는 것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디테일,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니, 그 이제 관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커뮤니케이션과 디스커션, 즉 토론에 대한 요때 이제 이거 대화는 체크리스트 기법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토론이라는 건 브레인스토밍 기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체크리스트 또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라는 게 바로 1943년도 미국에서 이제 미국 대학의 이제 교수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했는데 이 사람 또 역시 어떤 사람이냐? 그냥 일반적인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발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뭐요? 3M사에 자기가 적을 두고 3M사에서 브레인으로서 돈을 받았던 교수예요.
여기다 가만 보니까 자기 아이디어 갖고 돈을 잘 벌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회사를 차렸어요. 무슨 회사? 광고 회사를. 그래갖고 브랜드를 다 앉혀놓고서 이게 잘 돌아가는데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질 나갖고 왜 그런가 분석해봤더니 이 소위 말하는 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흔한 대로. 이 대가리들만 앉혀놓고 얘기를 했더니 대가리 싸움만 한다라는 게 이 사람 얘기가. 예.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토론하는 방법, 그리고 토론을 위해서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이걸 체크리스트 기법. 그게 오스본입니다. 오스본의 체크리스트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만든 거예요. 그게 전 세계의 교육 프로세스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디자인 아이디어를 창출했던 기법을 강의했던 것이 바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바꾸는 방법 5가지였어요. 가감승제변이라는 기법. 이게 제가 거의 한 40년 가까이 지금 진행하는 아이디어 창출 기법이거든요. 제가 기업에서도 R&D 강의를 많이 합니다. 저는 R&D 아시죠? 일반 강의도 많은 그건 뭐 수없이 많은 강의를 하니까 가장 제가 주요 하는 강의는 R&D 강의예요. 이거 R&D 기술 개발, 신소재 개발, 기술 개발, 신경영 전략 개발 뭐 이런 것들은 경험 소스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면서 각종 대회도 하고 그랬던 것이 바로 가감승제변이라는 기법입니다. 이거예요. 애들한테 실패를 가르치라는 거죠. 체험과정. 이게 바로 동아리 활동입니다. 저는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육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기회를. 다 다르잖아요. 달란트들이. 애들이 다 가지고 타고나는 어떤 달란트가 있거든. 그걸 끼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어 행동 능 색상이란 5가지 영역이 다 달라요. 반드시 하나는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체계화시켰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디자인에서도 그걸 가르쳤던 거고 그걸 가지고 체험과 했는데 그게 바로 동아리예요. 애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 중국이 자본주의를 하고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면서 교육을 굉장히 극대화시켰거든요. 교육이라는 걸 중국이 공산국가 교육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성공한 기업 지금도 중국이 최고는 알리바바 아시죠? 알리바바. 징글징글하게 진짜 재수 운 없고 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왜냐하면 23명이 시험 보면 24명이 시험 보면 23명이 합격하고 떨어진 거 딱 하나. 8명이 합격했는데 알바할 때도 8명이 맥도날드 취업이 됐는데 떨어진 건 그 사람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건 못하는데 영어를 했고 영어 성생을 했어요. 마임이. 그러다가 생각해서 만든 게 바로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프로. 엄청나게 돈 벌고 있죠. 그걸 보고 중국에 14억이라는 인구가 있으니까 여기에 마케터를 만들면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알리바바. 이 사람 엄청나게 고생하고 실패받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딴 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실패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몇 가지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교육하는 거하고도 연결합니다. 첫째는 토론을 가르치고 둘째는 동아리 학습을 가르치고 세 번째는 그거에 또한 창의성을 가르치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창의성, 크리에이티브라고 얘기하고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창의성이란 근데 남과 다른 생각 요거에다가 남과 다른 행동까지 같이 있을 때 크리에이티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몽상가가 되는 거죠. 문제는 그걸 만드는 게 그게 발명교실에 있고 발명공작교실에 했던 거예요. 생각한 걸 만들어 봐라 했던 것. 이게 바로 오늘날 메이커 교육이라는 겁니다. 메이커. 만드는 교육이에요. 그러면 스팀 교육이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과학, 수학이만 들어있고 그 사이에 기술, 공학, 창작, 예술이라는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국어 선생님, 역사 선생님 따져요. 그럼 국어 가르치지 말라는 거냐?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모든 교육의 기본은요. 언어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언어. 교육이 안 돼. 국어라는 교육 과목을 모르는데 국어를 모르는데 무슨 관찰을 하고 무슨 분석을 해서 무슨 기록을 할 거예요. 언어는 말과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근간으로 나머지 교육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도 역사도 들어가 있고 생명이라는 생명공학이라는 모든 것들 그리고 예술 창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연결을 시키자 이게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 네트워크로. 이래서 융합교육이라는 이런 것을 유기적인 관계를 찾아내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데이터는 인터넷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떠 있습니다. 언어 몰라도 됩니다. 구글은요. 지금 9개국 언어가 영어 같은 것은 90% 확률이 있어요.
번역률이. 우리가 그 나라 전 세계 언어가 6,000개가 있는데 인터넷에 키보드 있죠. 인터넷 키보드. 키보드를 갖고 언어를 쓸 수 있는 게 60개국 정도가 이속히 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6,000개의 언어는 갖고 있지만 즉 언어는 글과 말로 다니죠. 문자가 있는 것. 말은 하더라도 문자가 없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빠른 게 한글이거든요. 영어는 한글 속도를 못 쫓아옵니다. 굉장히 빨라요. 이를테면. 바로 이런 것들 통해서 내가 만약에 노벨 박물관에 있는 자료가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프랑스어로 전부 되고 내가 프랑스어 언어 모르는데 그럼 못 읽잖아요. 근데 구글 번역기 딱 찍으면 85%가 번역돼서 나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조금 더 나가면은 돈 좀 주면은 여기다 칩 하나만 딱 꽂으면은 언어를 슬슬슬슬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생명공학 분야로 이미 발달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빅데이터의 인공지능 시대라.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의 교육 방향,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나눠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마당을 만들어주신 우리 여기 저기 센터장님 아까 센터장님 또 저분 저 뒤에 계신데 우선 두 분에게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강의는 한 교육자의 연구와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다양한 주장이나 이론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여러분,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에 대한 시리즈 강충인 박사님의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보시고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에듀쌤 조성선 채널에서는 앞으로 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거리 또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영상의 제작이나 제가 직접 만든 영상을 보면서 제작 과정 또 방법 그런 프로를 만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계속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